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의료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아시면은 도움이 될 법한 의료 분쟁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실 의과대학에서 실무수습을 오시거든요. 지금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오셨었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오고 계시고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의료 분쟁을 처리를 해 오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노하우들,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오신 실무 수습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의과대학 내에선 이제 의학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는 하는데 의료 분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만한 교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뭐 일생에 한두 번 겪는 의료 분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지 의문이기도 하고 해서, 뭐 제가 전달드렸던 제 나름의 실무 지식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길래 저희 사무실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됐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의료 분쟁 내지는 의료 사고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그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의료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찌 보면 혹독할 정도의 수련 과정을 겪죠. 의과대학 내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인턴 또는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수련병원 내에서 굉장히 혹독하고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 이상은 충분히 다 형성을 해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만 보통 사고는 이제 개원가에 나와서 더 이상 수련의의 지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개개인의 원장으로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그 시기에 이르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면 사고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량은 다 돼요. 여러분 충분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또 아직 수련의 과정,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다 가지고 계신데, 사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살다 보면은 뭐 정서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족이 아파서 힘들 수가 있고, 때로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내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신경 쓰이는 말을 한다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누군가의 말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게 귀에 맴돌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이 의료사고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의료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제가 처음에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는 저도 변호사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가 워낙에 많은 편이다 보니까 때로는 주중에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술을 한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마시고 난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업무에 제대로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서면에 글을 하나를 쓴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좀 부실하고 오타도 발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내가 아무리 주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 컨디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의뢰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구나, 때로는 의뢰인들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주중에는 아예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음주를 하지 않고요. 참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음주를 해요.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음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업무 퍼포먼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업무라고 한다면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정함으로써 그 업무의 안 좋은 결과를 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환자의 어떤 건강 상태 내지 조직 상태, 신체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완벽하게 리버서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수련을 받으실 때 선배들로부터 또는 교수님들로부터 굉장히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봤을 때 항상 나의 몸 컨디션을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물론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개선시킬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최대한
수면 시간 유지하시고 건강 상태 유지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육체 상태와 정신 상태를 전부 다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확실히 의료사고 분쟁,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 보통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 의료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전문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수요자,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변호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흔히 말하는 멜프랙티스죠. 그렇게 되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항상 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여러 개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셀프 홍보를 많이 하죠. 맛있는 식당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여행지에 가서 좋은 풍경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싼 자동차의 사진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홍보하기도 해요. 그런 셀프 홍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건 그런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사진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의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사실 더 그래요. 법률이 계속해서 새롭게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법률의 해석이 대법원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 않으면 멜프랙티스 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급격하게 발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등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그리고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이 노력을 통해서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원장님들 많이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확실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친절하지 못하다, 불친절해서 불만이다, 이런 정도의 분쟁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사실 의료적인 분쟁은 아니거든요. 이건 비의료적인 분쟁입니다. 의료적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낮출 수가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인턴 또는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수련을 겪을 때 사실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의료인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도 하고 또 제 의뢰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알고 있는 건데, 당연히 힘들겠죠. 사실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수련 과정은 혹독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수련의 과정이 혹독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전문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견뎌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혹독한 과정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비유를 종종 하는 그 영화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로키 아시죠? 권투 복싱하는 로키. 로키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챔피언 복서와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거기 나가면 망신만 당할 거다. 더군다나 아버지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신당할 거다.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로키 발보아 아저씨가 명대사를 해주시죠.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already know. The world ain't all sunshine and rainbows. It's a very mean and nasty place, and I don't care how tough you are, it will beat you to your knees and keep you there permanently if you let it. You, me, or nobody is gonna hit as hard as life. But it ain't about how hard you hit. It's about how hard you can get hit and keep moving forward. How much you can take and keep moving forward. That's how winning is done.
Now, if you know what you're worth, now go out and get what you're worth. But you gotta be willing to take the hits and not pointing fingers saying you ain't where you want to be because of him or her or anybody. Cowards do that and that ain't you. You're better than that. 얼마나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맞고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수련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걸 통해서 뭘 얻었고 뭘 배웠고 그래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련 과정은 분명 힘듭니다. 발전하는 과정은 힘들죠. 성장을 할 때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잘못된 관습이나 악습은 개선하셔야겠지만 그 수련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텐션과 스트레스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꿋꿋하게 견뎌나가 보세요. 또 여러분들 동기들이 있고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훌륭한 의사로 성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련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려움, 고통 한번 견뎌보자. 견뎌서 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원동력으로 삼아보자. 그러면 언젠가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의료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까? 나는 밤잠도 설쳐가면서 이 질환 어떻게 치료할지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해서 이 환자한테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 건데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불만일까? 혹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난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가? 나 앞으로 수술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침습적인 거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떤 업무든지 간에 그 본질적인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누전이 발생한다거나 때로는 안전상의 하자로 인해서 인부가 사망한다거나 다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산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입니다. 변호사도 위험성이 있어요. 변호사가 적절하게 변론을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어떤 시기에 서면을 제출하지 못해서 내 의뢰인이 패소를 했다거나 혹은 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그게 모든 직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료인들이 가진 이 의료 서비스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은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적인 위험성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안 좋은 결과를 회복시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핸드폰에 하자가 있었다. 그럼 핸드폰 부품을 교체해주면은 다시 완전한 제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료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해버리면 그 종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렸다거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의료인으로서의 그 인생이 전부 다 몽땅 싸그리 부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담담하게 그 책임을 부담하시면 돼요. 그 책임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보험 가입을 해놨다면 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언론에서 굉장히 과격한 사례들이 나와서 의료인들이 1심 재판 이후에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변호사 된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사례예요. 대부분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거나 벌금형이 선고가 돼서 그 정도의 선에서 형사 책임을 끝내요. 대신에 민사적인 책임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이 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의료 분쟁에 휘말려서 실제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실제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의료인 구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인이 가진 지식은 그만큼 이 사회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의료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을 하거나 혹은 의료인의 과실을 디펜스하거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사람인 것이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환자를 대리를 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과실을 지적을 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논리적으로 도출시키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 환자가 다시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한테는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료인의 지식의 힘이고 의료인의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의료사고를 유발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는 이 의료법 현재 규정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실제로 잘못을 해서 환자가 다쳤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계속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 법을 제정한 사람과 또 이 사법기관들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직도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의료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담담하게 그 책임을 이행을 하되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환자를 살리고 또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영어로 의료법 강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 메시지를 던져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인들한테 Take the responsibility and save another life.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부정적인 시각 혹은 사법기관에 편향된 시각 때문에 의료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될 책임보다 과도하게 많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같은 변호사 내지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힘써주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변호사가 전국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사명인 것이고 그 수많은 변호사들이 전국의 수많은 법원에서 계속해서 각계전투를 하면서 많은 판결문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법에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법리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다 각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 이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에서 계속해서 의학 지식을 쌓으시고 의료 기술을 연마하셔서 환자를 살리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억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할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때로는 의료인 분들이 굉장히 좀 섭섭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뭘 보고 섭섭해하냐? TV나 언론지상의 기사들을 보고 댓글을 보면은 의료사고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오면은 댓글에 그렇게 막 의사들 욕을 해요. 사람들이. 그 의사들 면허 박탈시켜야 된다. 그 의사 구속시켜라. 의사들 다 썩었다. 돈만 아는 사람들이다. 뭐 돈에 눈이 먼 사람들 너무 많다. 사고 냈으면은 당연히 의사 면허 박탈시켜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의사가 집행유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막 악플들이 달려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속상하죠.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의사 집단 내지는 의료인 집단을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전부 다 욕만 하려고 그래.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사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그 댓글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언론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이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댓글도 당연히 자극적으로 달리게 되는 건데 실제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료인들한테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 한번 보세요. 100명의 환자들을 만났을 때 99명은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런 악플들은 사실 여러분들에 관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사를 봐도 다 악플 달립니다. 그분들은 그냥 악플을 달면서 본인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배설을 하는 거죠, 감정을. 여러분 뭔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 대다수의 댓글은 다 그런 거예요. 사형시켜라. 사형 왜 안 시키냐. 저 사람 다 사형시켜라. 그런 식으로 댓글 달면은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 하나 지면은 전부 다 사형시켜야 돼요. 그러한 댓글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에 치우친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그 기사의 당사자 내지는 그 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동일한 집단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그 기사의 대상에 대한 어떤 공격이 나에 대한 공격인 것 같아서 속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사법기관도 의료사고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 의료행위가 얼마나 침습적이고 그리고 이 의료행위의 침습성 때문에 발생했던 그 모든 악결과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측이 의료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사법원은 의료행위의 침습성과 또 이 환자의 기왕증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돌리는 것은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른바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시켜요. 환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의
다시 말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의 50%, 60%그 정도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이 의료행위의 침습성과 또 의료인의 기본적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떤 과실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을 구속시키는 거는 지양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의료인의 어떤 그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마음을 닫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사명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환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의료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쨌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마음을 닫고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사회가 의료인들을 배척하거나 의료인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들도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Take the responsibility and save another life. 담담하게 책임을 지시고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의료인의 사명이고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의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의료인의 본질, 의료인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